이렇게 사야만이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야.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란 말이야. 안녕하십니까. 명훈이TV의 명훈입니다. 제가 지금 인사를 하기 전에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오버를 했는데,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편집을 못해서 미리 이렇게 수동 편집이랄까요? 좀 오버를 했습니다. 좀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다시피 명훈이TV의 그 주된 지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인 그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뭘 절약할 거냐? 본 영상에서는 중고차를 싸게 사는 법, 어떻게 해야지 싸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? 뭐 사실 싸고 좋은 차를 사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사려고 마음먹은 그 차 가격,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,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, 그 가격에서 더 깎아서 살 수 있는 방법, 요거를 제 경험과 타인의 나름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고차 구매에 나름 뭐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몇몇 분들의 그 비법, 제가 전해드린 비법, 그리고 제가 수회에 걸쳐서 중고차를 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편집을 못하고 또 중고차를 싸게 사는 법, 뭐 중고차를 싸게 사는 법이란 보다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,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살면서,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살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, 부르는 가격에, 판매자가 부르는 가격보다 싸게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뭐 정찰제라 그래서 절대 깎을 수 없는 가격,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중고차 같은, 뭐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중고차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물건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뭐 100을 부르면 100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,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80에 사는 사람이 있고 50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건 개인 능력이 다 다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 경험이 녹아든 요 중고차를 싸게 사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반복해서 들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단돈 얼마라도 분명히 싸게 사고,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른 물건을 사는데도 적용을 시켜보면 평생 살면서 꽤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는 방법을 뭐 고통이다, 괴로움이다,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좋고, 또 요 자체에 또 재미를 들이면 뭐 재미도 있고 물건도 싸게 사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서두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, 내가 여유가 된다면, 돈만 많다면 새 차를 사십시오. 뭐 굳이 뭐 중고차 시장 가서 뭐 물건을 더 이게 뭐 고장이 없는지 하자를 살피고 4시간 투자해서 또 중고차 판매자가 또 그렇게 또 호락호락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. 그 사람들과 또 말도 썩기 싫다, 실랑이를 하기 싫다, 그러면 새 차를 사면 됩니다. 불안할 것도 없고, 다만 뭐 새 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,
중고보다 못한 새 차도 있다는 거, 재수 없으면.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가 거의 뭐 하자가 없다고 보면 되니까 여유만 많다면 새 차를 사십시오. 그리고 중고차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새 차를 사십시오. 자, 지금부터는 중고차를 싸게 사는 법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자기가 원하는 중고차가 어떤 차인지 차종과 연식, 기타 등등 뭐 색깔부터 해서 색깔까지 뭐 수동인지 자동인지 어떤 뭐 내 용도는 뭐 승용인지 화물인지 그리고 살려는 비용이 대략 뭐 500만 원짜리 살지 1000만 원짜리 살지 2000만 원짜리 살지 일단은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인터넷 서핑을 하십시오. 시간 날 때 틈틈이 지금 급하게 살 거 아니니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아닙니다.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짜리 중고차도 그렇게 하죠. 차를 사는 물건을 사는데 뭐 오늘 당장 급하게 가서 사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여유를 가지고 뭐 길게는 몇 달, 짧게는 한 몇 주 정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것도 재미죠. 보면서 원하는 차를 선택을 한 다음에 대충 시세가 있을 겁니다. 몇 년식에 몇만 킬로 탄 요런 차는 중고차 시세가 얼마다. 그러면 그 시세 중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시세를 파는 중고차 매장을 가는 겁니다. 자, 일단 전국의 중고차 매장에서 서울, 경기는 특히 수도권, 서울, 경기는 좀 피하십시오.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. 물론 내가 사는 지역이 그쪽이라서 지방 가기 힘들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같은 값이면 지방에 사는 사람이 뭐 서울 경기가 뭐 물건이 좋은 게 나왔다고 직접 가는 경우는 일단 좀 가는 것 자체가 또 일단 돈이 들죠. 시간과 돈이 또 가서 바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가장 큰 핵심은 허위 매물이 서울 경기 쪽에 확실히 많다는 겁니다.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죠. 그 중고차 매매 상사분들이 뭐 정직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보통 사람들이 그 직접 경험을 하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든 중고차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좀뭐 조폭이라든지 사기꾼들이 꽤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굳이 그쪽 조폭이나 사기꾼들이 확실히 많은 부류인 서울 경기권에 뭐 다만 얼마라도 많다는 가정하에 그쪽을 피하시는 게 좋죠. 자, 그러면 자 중고 그쪽을 제외한 혹은 어쩔 수 없이 서울 경기권에 산다면 중고차 매장에 간다면 두 번째 피해야 될 거 실내 중고차 시장은 피하십시오.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고차는 그 일단 중고차를 그 판매자들이 딜러들이 자기들이 차를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? 일반인들로부터 매입을 할 때 차를 보관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차를 팔면 좋겠지만 뭐 단 하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그 매입한 차를 주차를 시켜놔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주차비, 그 마당비라고 하죠. 마당비가 실외보다 실내가 비쌉니다. 그래서 그게 차값에 한 3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실내 주차장에 있는 차가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. 왜? 먼지가 덜 쌓이니까. 실외는 바로바로 닦지 않으면 먼지가 바로바로 쌓이기 때문에 차가 안 좋게 보입니다. 하지만 안 좋게 보이는 거하고 차가 실제로 안 좋은 거하고는 다르죠. 먼지 좀 묻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. 내가 사서 닦으면 됩니다. 자,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마당비 때문에 차값이 비싼 실내 매장에서 사시겠습니까? 실외 매장으로 가십시오. 일단 거기서
30만 원 먹고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실외 매장으로 왔습니다. 자, 거기에서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최소 한 이틀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. 주말을 직장인 기준으로 주말을 여유를 내면 토요일 하루, 일요일 하루 이렇게, 물론 뭐 몇 주간에 걸쳐서 주말마다 계속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하니까 뭐 여유 있게 잡아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이틀 정도, 뭐 더 짧게 잡았고 자기가 자동차를 좀 잘한다 싶으면 뭐 반나절이나 하루 만에 살 수도 있겠지만, 저를 비롯해서 세부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좀 구경한다 치고, 뭐 구경도 재미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그냥 그 대형 매장에, 실외 매장에 가서 구경하십시오. 이런 차도 물어보고 저 차도 물어보고, 그렇게 하면서 또 지식이 쌓입니다. 그 사람들이. 그렇게 해서 당일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 그러면 사고 싶을 겁니다. 뭐 사도 됩니다. 다만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에 쫓겨서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오후 5시 6시까지 계속 차를 보고 있는데 그 차가 그 차인 것 같고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. 하지만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면 집에 가서 사지 말고 일단 내가 지금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도 그걸 깎을 힘도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푹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가는 겁니다. 그 매장을 가든 근처 매장을 가든, 매장을 가서 또 맑은 정신에 또 원하는 차가 발견되면 자, 그때 자, 딜러하고 저하고 이제 가격을 깎는, 보이지 않는 이제 거래가 시작된 거죠. 자,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스캔을 합니다. 차 내부 스캔, 외부 스캔.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인데, 사실은 엔진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크게 뭐 누유가 된 게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전문가도 모릅니다. 엔진을 뜯어보지 않는다 하면은, 근데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엔진은 모릅니다. 다만 본네트 열어보고 안에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본네트 닫고 딴 차로 가고, 근데 기본적으로 다 깨끗합니다. 아무리 지저분한 차라도 팔라고 내놓은 차는 내외부를 다 깨끗이 닦아놨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? 본네트를 열고 그 침수차가 아닌지 아주 간단합니다. 저 같은 그 자동차 문의안도 다 알 수 있는 볼트를, 볼트 자체가 그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 그게 벗겨져 있다. 그러면 볼트를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고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. 뭐 침수차가 됐든 뭐 침수차는 흙먼지 그 높은 부분까지, 자동차 높은 부분까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그 진흙 자국이 있다. 그럼 침수차입니다. 그 볼트 체결된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다. 그러면 볼트를 풀었죠. 뭐 사고차입니다. 사고가 안 났다 해도 믿지 말고 이거 사고차라고 말씀하십시오. 그래서 그 차를 안 사든지 더 깎든지 그거는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. 자, 일단 그 차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, 100만원, 50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읍시다. 그러면 살 듯이 하십시오. 마음이 드니까, 내가 그 차가 마음에 드니까 살 듯이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. 들으면 다음, 자, 500만원 됐죠? 그러면 이때 제가 첫 번째 깎습니다. 사장님, 얼마까지 깎아 주시겠습니까? 그러면 한 30 깎아 준다고 할 겁니다. 20에서 한 30만원 정도 굉장히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좀 특별히, 이 차는 좀 다른 차와 달리 이게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다. 하지만 지금 오셨으니까 한 20만원, 30만원 깎아 주겠다. 라고 구라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딴 얘기
필요 없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30 깎았다 칩시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30원 이제 깎아준 거고, 이제부터는 제가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냥 여기서 무작정 50만 원 깎아주세요, 10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. 가라고. 그러면 똑같은 50만 원을 이후에 더 추가로 깎더라도 그냥 50만 원을 깎아달라 하면 거래가 성사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깎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최초 30만 원 깎을 걸 대비해서 사실은 올려놓은 가격입니다. 그 가격이 뭐 자동차 가격이 뭐 630 이래 적혀 있으면 30만 원은 깎아달 걸 대비해서 원래 600에 팔 거를 3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조차도 깎아달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물건을 깎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죠. 추가로 더 깎을 수 있는 것까지 못 깎고 기본적인 것도 못 깎으니까 그냥 뭐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,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그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십시오. 어떤 리스트? 아주 뻔한 리스트입니다. 자, 자동 사이드 미러다. 그러면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. 자,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, 히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.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, 뭐 에어컨도 당연히 작동시켜 봐야 되겠지만 여름철에는 히터를 작동시켜 보십시오. 겨울철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보십시오.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. 비상 깜빡이도 켜보고 라이트도 켜보고 다 켜보십시오.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전동 시트 다 작동시켜 보십시오. 뭐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시트에 요 헤드 부분이 있죠. 헤드 부분을 뽑아 보니까 요 철로 된 그 프레임이 한쪽이 부서졌더라고요. 한쪽이 살아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데,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확인을 했다면 더 싸게 좀 깎을 수 있는데, 자,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와서 내가 암기를 하든 아니면 주머니 들고 가든 가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체크를 해서, 이게 중요합니다. 내가 이 차를 살 듯이 해야 됩니다. 살 듯이 하면서 요런 부분이 있네요.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그러면 사시기 전에 저희도 잘 못 봤는데, 못 봤다는 거는 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. 이거는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판매하기 전에 뭐 고쳐주겠다, 혹은 그게 예의치 않으면 뭐 5만원 10만원 빼주겠다,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깎은 가격에서 또 기본 뭐 10만원 또 깎았습니다. 또 자동차에 안 보이는 기스, 언뜻 보면 기스가 안 보입니다. 절대 저녁쯤에 차를 사면 안 됩니다. 더더욱 안 보이니까 밝은 낮에 밖에서 보십시오. 보면 기스가, 안 보이던 기스가 열심히 찾으면 또 여러 개 보일 겁니다. 그렇게 하면 또 10만원 20만원 또 깎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이렇게 깎는 방법이 중고차 딜러들이 저희들의 차를 매입할 때 깎는 방법입니다.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차 내가 뭐 500에 팔기로 했는데 400에 줄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. 500에 사겠다고 하면서 10만원씩 20만원씩 깎는 겁니다. 우리도 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깎고, 뭐 타이어 마모도 혹은 타이어의 연도가 현격하게 차이 난다 또 얘기하십시오. 그러면 자기들이 뭐 새 타이어를 준다든지 혹은 뭐 그 비용만큼 또 10만원 20만원 또 내고 해줍니다. 물론 자꾸 내고 가니까 가십시오 하는 딜러도 있습니다. 예 하고 가면 됩니다.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십시오. 그러면 팔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내고를 해서라도 물건을 팔고 싶어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보유 자동차가 딜러 한 명당 적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,
조금 가격 깎아주더라도 빨리 팔고 싶어 할 겁니다. 중고차 매장 가보십시오. 저처럼 우리처럼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는다 하면은, 나나 다른 사람 한두 명밖에 없다면 이 사람한테 좀 깎아주더라도 팔고 싶어요. 다만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합니다. 네, 좀 깎아줄 테니까 좀 사주세요. 말을 못해요.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속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좀 팔아주는 겁니다. 자, 어디까지 했죠? 그렇게 뭐 타이어 마모도까지 보면서 또 내고를 해서 깎았습니다. 그러면 최초 30, 뭐 누구나 다 깎는 30, 그거를 제하고 그 자동차를 보면서 적게는 한 2, 30에서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깎았죠.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이제 계약서 쓰러 갑시다 하고 갑니다. 가서 물론 거기에서 또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뭐 어떤 세금 관련해서 그런 거는 그 중고차를 사게 되면 뭐 안 내야 될 세금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일단 그거는 좀 인터넷 좀 검색을 해서 그거를 사기를 쳐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런 양아치죠. 그런 거는 주로 많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유념을 하셔서, 그거를 안 내야 되는데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든지, 뭐 이게 사기가 느껴진다면 아까까지 얘기했던 거 그만두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, 좀 더 다른 매장 가서 보고 오겠다 라고 해서 나가십시오. 사기라는 게 느껴지는데 뭐 약간 좀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를 한다고 쫄 거 없습니다. 그냥 느낌상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부분, 중고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안 내도 될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기본적인 세금 외에, 그 보통 중고차를 이 차를 500에 판다 하면 그런 게 추가로 붙는 게 없습니다. 자, 그건 아시고 가서 무슨 뭐 또 무슨 세금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좀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. 아마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뭐 단언하긴 힘든데, 저는 그냥 물건을 깎는 법, 요거를 중고차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. 자, 요때까지 벌써 짧게는 2,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가량 그 딜러랑 1대1로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중고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. 요 단계까지 되면 그 매매상은 저를, 이 사람은 이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저도 뭐 살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1시간 가까이 그 거래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. 살펴보면서. 자, 그러면 거래 계약서를 쓰러 가서 마지막 1타를 날리는 겁니다. 마지막 1타 뭐냐? 얘기 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,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 차를 뭐 한 450까지 깎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추가로 30만 원만 더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이거 그냥 뭐 고압적으로 30 깎아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집에 가세요 라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, 좀 30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유 저 절대 안 됩니다, 아까도 많이 깎으셨잖아요, 이렇게 나옵니다.